진짜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오면 미안해.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과서 요정 홍티차입니다. 자, 오늘은 천재교과서 이제 고등수학상 1단원 다항식의 수로 마무리하기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중간고사를 철저하게 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바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 한번 간단하게 가볼게요. 자, 두 다항식 A,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X는 3A X에다 3A 더한 게 B래. 이걸 만족시키는 다항식 X를 찾으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얘야.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의 목적만 남도록 식을 정리해 줘야겠죠. 그러면 X는 우리가 찾는 3X는 B 빼기 3A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B 빼기 3A만 하면 돼. B에서 얘 3배에서 빼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자 2차항부터 보면 B 빼기 3A니까 얘 2X제곱 빼기 3X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5XY에서 3XY 빼주면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제곱에서 마이너스 3Y 빼주면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디 있어? 요 있네. 그럼 답은 4번. 쉽죠? 매우 쉬워요. 이런 건 우리 쉽게. 그죠? 응? 자, 2번도 어렵지 않은 거, 간단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그림이 있대. 얘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을 찾으래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 수직이에요. 모든 각이 다 수직으로 연결돼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얘는 바로 이거 전체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없으니까 두 구역으로 한번 나눠보죠, 우리. 예쁘게 요렇게. 자, 그럼 요런 노란색으로 칠해진 정사각형의 영역과 파란색으로 칠한 직사각형의 영역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이 노란색으로 칠한 정사각형의 넓이는 우리 얘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니까 넓이가 x제곱이잖아요. 자, 그럼 이 파란색으로 칠한 직사각형은 일단 높이는 x 더하기 1이에요. 그럼 가로는 어떻게 돼요? 가로가 얘 다 더하면 되니까 가로의 길이가 5x 빼기 2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로 5x 빼기 2, 세로 x 더하기 1이니까 제 넓이는, 파란색의 넓이는 5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1 요거잖아요. 이제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5x제곱 더하기 3x 빼기 2 라고 깔끔하게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도형 전체의 넓이니까 정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 더해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x제곱만 더해주면 되니까 바로 3번으로 쉽게 very easy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보이면 빠르게 풀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3번. 이번엔 x 더하기 y는 1이야. 그 다음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3일 때 우리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의 목적은 얘잖아요. 근데 힌트, 오케이, x 더하기 y 괜찮아. 근데 얘는 왜 나왔을까? 얘는 제곱인데 얘는 세제곱이잖아. 쟤는 왜 나왔을까요? 왜긴 딴 거 구하라고 나왔겠지. 뭘 구하라고? 바로 xy를 구하라고 나온 거죠. 자, 얘 식 좀 변형해보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우리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더하기 y 한 거잖아요. 이 식을 응용할 거야. 근데 아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뭐라고? 얘 3이야. 3은 x 더하기 y 1이네. 1의 세제곱 빼기 3xy에다가 얘 어차피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냅두자. 어떻게 돼요? 얘 어떻게 돼? 이거 식 정리해주면 xy는 자 넘겨주고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얘는 결국 얘를 주기 위한 밑밥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밑밥을 가지고 자, 우리 중요한 x, y를 구해냈으니 얘를 구해내 봅시다. 그럼 자, 얘 식 조금만 바꿔주자. 얘는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이거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잖아. 근데 2xy가 그냥 xy가 됐으니 여기서 xy만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y가 아까 뭐라고? 1. 그러면 1의 제곱 빼기 xy니까 xy 뭐라고?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면 우리는 3분의 5라는 깔끔한 답. 바로 이런 깔끔한 답이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얘도 very easy 하죠? 그럼 우리 이런 easy한 문제는 fast, fast, 빠르게 자, 4번. 이번에는 얘를 다항식 px로 나눴을 때 몫이 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네. 그때 px를 구하려. 결국 나눈 식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식이 주어지고 몫이 주어지고 나머지가 주었어요. 그때 나눈 식을 구하래. 나눈 식. 그럼 얘 뭘 써야 될까? 바로 그거 다항식 나눗셈의 성질. 그쵸? 자,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다항식을 식으로 나누는 걸 배웠잖아요. 그 성질을 쓰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나누어진 식은 우리 이런 성질이 있어요.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된다. 다시 한번. 그럼 나누어진 식 x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나눈 식 이번엔 px죠. 얘한테 몫 x 더하기 2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나머지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나눗셈의 성질이잖아. 이건 숫자든 식이든 항상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목적은 바로 얘예요. px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한 변에 px만 남아있도록 정리해주면 되잖아. 자, 나머지 넘깁시다. 그러면 px에다가 몫을 곱한 거는 자 나머지 넘기니까 x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4라는 식이 되는 거지. 자,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있다. 근데 얘는 왜 곱해져 있냐? 그럼 얘 없애버리면 되잖아. 얘를 양변을 x 더하기 2로 나누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px는 좌변에 있던 x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4라는 애를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 한번 나눠볼게요. 근데 나누는데 직접 나누기 귀찮으니까 우리 조리제법으로 빠르게 나눠봅시다. 조리제법 해주면 자,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2 넣어주시고요. 내려오고 곱하고 내려오면서 더하고 또 곱해주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더하고 또 곱해주고 내려오면서 더하고 0. 오케이. 자, 그럼 몫은 얘잖아요. 우리 나눴을 때 몫이 px가 된다고 했으니까 px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되시겠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그죠? 참 쉽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을 그냥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앞쪽 문제들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겁먹지 마시고요. 빠르게 푸는 연습 먼저 많이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셨더라도 이거 한번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몇 번, 한 3-4번만 연습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언제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게 반드시 반복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줄이는 연습까지 같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하면서 풀다 보니 조금 오래 걸려요. 하지만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최대한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게 연습 많이 해놓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빠르게 풀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문제에서는 시간을 아끼고 여기서 아낀 시간을 저쪽 뒤로 가면 약간 좀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 그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좋아하고 여러분은 싫어하고 그 다음에 채점하는 사람도 좋아하려나? 몰라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선생님들만 좋아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 문제에다가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보이면 단순 계산이에요 거의. 그럼 이런 문제가 보이면 빠르게 푸는 연습 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5번 이번에는
나눗셈의 성질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나눗셈의 성질을 조금 더 복잡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나왔던 이 4번에 나왔던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에서 한 스텝 더 들어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다항식 이 px를 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번엔 나누는 식을 아예 바꿔버린 거야. px에다 x를 곱한 다음에 그걸 또 x-1로 나눴을 때요. 그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원래 있던 다항식 px는 자, 나눈 식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눗셈의 성질로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거는 그냥 주어진 힌트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건 저 px를 나눈 게 아니잖아. px에다가 x를 한 번 더 곱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나누는 식이 원래 있던 식이 x px가 되길 원해요. 얘한테 x를 곱하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럼 이러면 좌변에만 곱한 거잖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거를 x를 양변에 곱해 볼게요. 우변에도 x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우변 전체에다가.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전체한테 x를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x px는 이런 식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알고 싶대. 그러면 자, 우변을 우리 x-1이 포함되는 항과 아닌 항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x-1 있네. 얘는 그럼 x-1에다가 x 곱하기 qx를 한 거랑 같은 거죠. 자, 여기다가 지금 rx란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보면 x 곱하기 p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은 x 곱하기 qx고 나머지는 rx다 라고 우리 얘기하면 될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될 것 같잖아 라고 했잖아. 그 말은 뭘까? 자, 웬만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말인 즉슨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우리 x-1로 나눴잖아. 근데 나머지가 어때요? 지금 x에 대한 1차식이지. 분명히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도 x에 대한 1차식이야? 나머지가 지금 나누는 식보다 작아지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다항식에서는 식보다 작다라는 거는 어떤 식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질 때를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 1차, 나머지 1차야. 나누는 식 1차, 나머지 1차. 그럼 누가 더 작냐고. 안 작아. 누구도 안 작아. 즉 나누는 식과 나머지가 지금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를 나누는 식으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눠볼게요. 자, 근데 나눈다라는 얘기는 자 x-1이 이 안에 곱해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rx 안에 강제로 x-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rx가 있는데 여기다 뭘 해주면 얘가 x가 x-1로 바뀔까요? 지금 얘가 그럼 x-1로 바뀌어야 된다면 여기다 1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줘도 되는 거잖아. 그죠? x 대신에 x-1 플러스 1을 넣은 거야. 그럼 얘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0 되는 거잖아. x 더하기 0이랑 똑같은 거죠. 즉 x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식의 값은 바꾸지 않으면서 식의 모양만 이렇게 바꿔놓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 x-1이 필요해. 그럼 여기 필요 없는 플러스 1을 밖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한번 플러스 1 밖으로 쫓아내 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x-1은 아주 깔끔하게 남아버렸죠. 그죠? 자, 그럼 여기 x-1, x-1 보이네. 이제 얘네를 어떻게? x-1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지. 자, 그럼 묶어볼게요. 야, 요거 편집 안 해주면 진짜 인간 아니다. 자, x-1로 묶었더니 x 곱하기 qx 더하기 r이 다 묶였고 x-1이 없는 r 하나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얘 그대로 내려오면 x, px. 자, x, p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 전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r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식의 변형을 해가지고 지금 x, px를 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찾아내게 된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아까 나머지가 1차가 됐고 나누는 식도 1차였기 때문에 나머지를 한 번 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몫은 x, qx 더하기 r, 나머지는 r 해서 4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을 이용한 건데요. 거기다가 한 번 더 꼬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충분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 몇 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연습 한 3-4번 정도만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 자, 6번 이번에 왔어요. 드디어 항등식 문제가 왔습니다. 얘 빠질 리가 없죠. 그죠? 자, 일단은 항등식은 절대 빠질 리가 없어요. 항등식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올 거예요. 진짜 나와요. 항등식이 한 문제 이상 안 나온다면 그건 내가 미안해요. 그건 선생님 마음이 사실 내 마음은 아니잖아. 그지? 하지만 웬만하면 나올 겁니다. 거의 안 나올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등식 푸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일단 항등식의 성질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항등식이란 건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잖아요. 자, 근데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어떤 숫자가 오던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x에 어떤 숫자를 내 맘대로 이렇게 막 집어넣어도 된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의 목적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랑 b를 어쨌든 구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그 전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 아까 항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식은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죠. 내 마음대로. 그럼 내 마음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넣었는데 좀 식이 편해지도록 한번 넣어볼 거야. 일단 여기 제곱이 되게 꼴보기 싫어요. 그럼 이 제곱을 없애기 위해 우리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x에다 2를 이 식에 존재하는 모든 x에다 2를 넣으면 이 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식이에요. 왜? 항등식이니까. 그럼 x에 한번 2 넣어보면 자, 얘 4 곱하기 2니까 8. 그 다음에 거기다 2 더하니까 10은 자, 우변 어떻게 돼요? 2 빼기 2네? 그러면 0 되잖아. 없어져. 매우 좋아. 너무 편해. 이러려고 넣은 거야. 자, 그러면 얘 없어지고 2 빼기 1이니까 1이죠. 거기다 a 곱하니까 a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자, x가 2 넣으니까 a 더하기 b는 10이래. 문자 2개씩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식 하나만 더 뽑아내면 되겠네. 그러면 식 하나만 더 뽑아낼게요. 뭘 이용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에다 딴 거 넣어가지고 뽑아내면 돼요. 근데 이번엔 엄마야 여기 보니까 x 빼기 1을 하는 게 보이네. 어허. 그럼 x에다 뭘 넣으면 편해질까요? 바로 1. 그쵸. x에다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얘 0 되잖아. bye bye. a bye bye. 그러면 좌변 어떻게 돼요? 3.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 2 곱하니까 그냥 2. 그 다음에 얘 bye bye. 남는 거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b가 여기에서 1이라는 게 나오네. b 1이래요. b 1이래.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돼? a는 9가 나면 되는 거죠. 자,
a는 9, b는 1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결국 9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인 거잖아. 그럼 81 더하기 1이니까 우리 82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4번. 항등식이지만 굉장히 쉽게 나온 스타일이에요. 항등식은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자, 항등식이 기준되는 문자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그걸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풀이 방식 잊지 마시고요. 다른 항등식이 나왔을 때도 일단 저 방법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뭐가 왔냐? 나머지 정리가 왔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도 안 나올 리 없는 문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열심히 잘 많이 풀어봐야 된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 중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일단 앞에 힌트 빼고 구하라는 거 먼저 볼게요. 다항식 p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머지 정리라고 한 거예요. 자, 나머지 정리 뭐예요? 자,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한 x를 원래 식에 집어넣었더니 그게 나머지가 된다. 이거잖아. 자,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한 x, 얘는 x에다 2 들어오면 얘 0 되잖아요. 이 2를 원래 식에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p, x 대신에 2 집어넣는 거니까 p2가 우리가 궁금한 나머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이 p2를 찾는 거예요. 자, 목적은 제가 나머지 구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p2를 찾는 게 목적이 됐어요. 자, 그때 힌트로 주어진 건 지금 p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나누는 식과 몫과 나머지를 다 줬네. 이 말은 뭐예요? 다항식에 그냥 나눗셈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있던 식은 나누는 식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 거랑 같다라는 이 성질, 이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px는 결국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때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우리의 목적은 p2 구하라는 거라고. 자, 근데 방금 만들어낸 저 px에 대한 식은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로 만든 거잖아? 그럼 나눗셈의 성질은 원래 있던 숫자나 식은 나누는 식이나 숫자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 거랑 같다. 요거는 숫자가 뭐가 되든 식이 뭐가 되든 문자가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눗셈의 성질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애니까. 즉 문자가 뭐가 되든지 간에 성립해야 된다는 건 얘가 방금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항등식 very important 하다고 그랬죠? 매우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나온 거예요. 사실 나머지 정리도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럼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x의 이 말은 우리가 x의 x에 아무 숫자나 대입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한번 넣어볼게요. 뭐를?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한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x에다 2 집어넣으면 얘 px가 p2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p2가 자, 우변에도 x에다 2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2 더하기 1, 3. 그 다음 얘는 4, 6 빼기 1. 자, 그러면 10 빼기 1이니까 9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3이라고 아름다운 숫자가 나와요. 뭐가 23이야? P2가 23이야. 근데 P2는 아까 뭐였어요? 우리가 찾던 바로 이 나머지가 P2였잖아요. 그럼 얘가 23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찾는 답은 여기 있네? 23번. 23번이래. 미쳐가지고. 미치겠다는 말도 취소. 전 미치지 않았어요. 자, 답은 3번 23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와 다항식의 나눗셈의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나누었다 그랬는데 나눈식이랑 몫이랑 나머지 다 주면 웬만하면 다항식 나눗셈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줬다. 나눈식, 자 원래 있던 식, 나눈식, 몫, 나머지지 이 4개 중에 3개를 줬다는 거는 이런 식을 만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px에 대한 식 만들어 놓고 구하라는 거는 결국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나머지 정리해서 구해야 되는 값 찾아내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식에다가 x에 2 대입해서 찾아낸 게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 몇 번만 해보시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고 할 수 있는 문제고 얘도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게 뭐지 저거 처음 보는데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연습. 그러면 연습만 잘하는 너는 잘할 수 있다. 오케이. 자, 8번. 이번에도 나머지 정리. very 중요한, 매우 중요한, 엄청 중요한 나머지 정리. 그것 중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 자, 우리 이번 문제 중에 자 힌트 일단 빼고 물어보는 거 먼저 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다항식 px를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나머지야. 몫이 주어지지 않고 나눈식만 주어졌고 그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이 나머지예요. 그러면 나머지 구하라 때 나머지 정리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선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 그러면 나머지야. 우리가 원하는 건 나머지인데 나머지의 성질이 하나 있잖아요. 나머지는 무조건 나눈식보다 작아야 돼. 자, 근데 나눈식은 지금 2차식이죠. 그럼 2차식보다 작은 건 뭐예요? 2차식보다 작다는 거는 이 나머지가 최대 1차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나머지를 우리 1차식의 형태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더 이상 상수항이 아니라 어떤 x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이 1차식이라고 ax 더하기 b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최대 1차식이라고 했죠. 최대. 제일 커져봤자 1차식인 거야. 그럼 1차식보다 안 큰 건 뭐야? 상수항이죠. a에 0 들어오면 이렇게 x에 대한 항 날아가면서 나머지가 상수항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a에 0이 안 들어오면 이렇게 1차항이 살아있으면서 x에 대한 1차식이 나머지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이 차이예요. 1차식으로 나누었으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될 건데 자, 얘는 지금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최대 1차식까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를 rx라고 잡고 ax 더하기 b라는 이 1차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우리 나머지를 구하려면 이 a랑 b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네? 그럼 나머지 정리 쓴다고 했죠? 아까 나머지 정리 뭐였어요? 자,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원래 식에 집어넣은 게 나머지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뭐 있어요? 바로 x는 2랑 x가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잖아. x에다 2를 집어넣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디? 원래 식의 x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나머지랑 같아진다는 거였어요. 자, 그럼 원래 식에 x에 2 집어넣을게요. 그럼 p2가 되는 거잖아요. p2는 나머지랑 같대. 나머지 rx랑 같대. 여기도 x 있어. 그럼 어떻게? 뭐 어떻게 집어넣어야지. 이 x에도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는 건 나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당황할 테니까 내가 당황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잘 하시면 돼요. 당황하는 건 나 혼자 할게요. 그러니까 저 당황한다고 따라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나 쟤 당황한다 그러면 저거 잘해야겠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당황은 나 혼자 할 거라 그랬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당황하면 잘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rx 대신에 우리 x 대신에 2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rx는 원래 ax 더하기 b였어. 근데 x 대신에 2 들어왔잖아. 그럼 x 대신에 또 똑같이 2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곱하기 2 더하기 b가 p2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 이쁘게 써주면 얘는 2a 더하기 b인 거잖아. 그죠? 이게
P2랑 같대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누식이 0이 되게 만드는 x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마이너스 1이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게 나머지가 된다고. 근데 rx에 또 x가 있으니까 이 x에도 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r-1이 되는 거죠. 그러면 r-1은 이 x에 마이너스 1 넣어준 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문자 두 개씩 두 개가 이제 거의 나올랑말랑해. 우리 그럼 이 p2 값이랑 p-1 값만 찾으면 a, b에 대한 문식 두 개를 뽑을 수 있잖아. 그럼 걔네 두 개 가지고 우린 연립. 우리 중딩 때부터 해오던 그 바로 연립을 하면 우리 a, b의 값을 찾아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다. 나머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한번 p2랑 p-1을 찾아볼게요. 얘를 찾기 위한 힌트가 바로 여기부터 여기에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 p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대. 그 다음에 p-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 된대요. 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군. 자, 그러면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나왔어. 몫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이냐? 바로 나머지 정리를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바로 가보죠. 나누는 식이 0이 되긴 x값. 여기는 x에 2가 들어오면 0이 되는 것이죠. 자, 나누는 식이 0이 되긴 x값을 원래 식에 집어넣은 게 그것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 자, 그럼 원래 식에다가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것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 p2는 3이 되는군. p2 아까 어디 잡았죠? 여기. 그러면 이 p2가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p2는 아까 2a 더하기 b랑 같았으니까 이 2a 더하기 b가 3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하나 찾았어. 와, 이것만 더 찾으면 돼. 그럼 얘를 어디서 찾냐? 아까 얘 그냥 건너뛰었잖아. 여기서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px에다가 x 더하기 1을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진대. 여기에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뭐야?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나머지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나머지가 없으면 나머지 값이 뭐가 돼야 돼? 바로 0. 즉, 여기서 나머지가 0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쓰면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얘를 원래 식에 대입한 게 나머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우리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그걸 원래 식에 집어넣은 게 나머지 0이 된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p-1은 0이네. 근데 아까 얘 봤잖아.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요? 그치. 여기. 여기서 봤잖아. p-1이 0이래. p-1은 근데 마이너스 a 더하기 b랑 같네요. 그럼 얘가 0이에요. 어허. 문자 두 개, 식 두 개. 그럼 우리 얘네를 뭘 한다? 바로 연립. 자, 우리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3a는 3, a는 1이죠. 자, a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0이야. 그럼 b는 1 나오는 거잖아. a1, b1.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나머지였는데 나머지를 구성하는 두 미지수가 a랑 b네. 그럼 이 나머지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찾고 싶던 최종 나머지는 x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x 더하기 1, 여기 있네. 2번이 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차식, 최대 1차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1차식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두 나머지를 구하게 된, 나머지를 이루는 A랑 B라는 미지수를 찾게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다른 문제집이나 다른 교과서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 땡큐 하면서 쉽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풀려면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자, 미리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좀 어렵다는 친구들은 자, 요런 문제 다른 뭐 참고서나 아니면 문제집 찾아보면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꼭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9번. 이번에도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네. 그럼 이게 뭐다? 바로 나머지
정리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 오케이, 땡큐.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 한번 바로 가보죠.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한 x를 뭐야? x 어디 갔어? 나 나누는 식이 0 뭐지? 이러면 망한 건가? 뭐지? 망했죠, 여러분? 그죠? 이거 나머지 정리 아닌가 봐요. 는 뻥이고. 자, 얘는 나머지 정리 우리 원래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를 찾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지금? 숫자네. x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나머지 정리 못 쓴다는 거네. 그죠? 자, 원래 숫자로 나왔으면 얘는 그냥 사실 때려 나눠야 돼요. 자, 그럼 2018 얘네를 2018로 나누면 되잖아. 근데 2017에 10승이야. 어머, 우리 2017에 2010년, 뭐야, 말도 안 나와. 2017을 10번 곱해주면 되겠네? 그죠?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는. 싫어. 계산기 주면 몰라도 나 그냥은 안 할 거야. 싫어, 진짜로. 그럼 어떻게 풀 거예요? 어떻게 풀겠다는 건가면, 얘 치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치환을 해서. 자, 좀 더러운 숫자 얘를 한번 x라고 놔봅시다. 자, 그럼 얘를 2017을 x라고 놓으면 얘 2018은 x에다 1 더한 거잖아. 2017에 1 더한 거니까 x 더하기 1이라고 놓으면 돼요. 그러면 봐봐요. 자, 치환을 하면 x의 10승 2017 대신에 다 x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x의 5승 더하기 1. 이거 막 x 빼기 2016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럴 거면 내가 치환을 한 이유가 크게 없어져. 오케이? 자, 이 x의 10승 더하기 x의 5승 더하기 1을 2018로 나눈다? 이거는 x 더하기 1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먼저 구해볼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요거 상수항 하나 나오겠죠? 한번 그럼 나눠볼게요.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 나머지는 자,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한 x값 이거를 마이너스 1을 원래 식에 대입한 게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 넣는 거 마이너스 1에 10승 더하기 마이너스 1에 5승 더하기 1 이거 계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 빼기 1 더하기 1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식을 다항식 나눗셈에 대한 식을 만들어 보면 자, 얘를 우리 x 더하기 1로 나누었으면 어떤 몫이 있을 거잖아. 그 몫을 qx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나누는 식에다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 게 원래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이제 우리는 아까 2017을 x 대신에 2017 대신에 x라고 썼잖아요. 그럼 x 대신에 2017로 바꿔주면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2017에 10승에다가 2017에 5승에 1을 더해준 거를 2017 더하기 1이니까 2018로 나누면 몫이 Q 2017이 되게 되는 거고 나머지가 1이 된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목적은 근데 아까 나머지였잖아. 나머지는 치환을 풀더라도 바뀌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가 아무리 더럽더라도 이걸 치환해가지고 좀 깔끔한 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나머지 정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쉽게 나머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치환이 핵심이다. 우리는 치환만이 살 길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치환을 하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10번. 이번엔 인수분해요.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얘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래. 근데 식이 very dirty해요. 왜 하필 1001이야? 그것도 왜 3승을 시켜 또?
그다음에 여기 또 왜 이렇게 곱해요? 와, 진짜 뭐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아까 사실 이 전 문제 있잖아요. 이 전 문제 우리 이 9번도 very 더러웠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도 비슷하게 더럽네요. very dirty하네요. 아까 이 dirty했던 이 전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우리 치환을 했잖아. 그러면 이 10번 이 dirty한 문제도 치환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치환을 해볼게요. 자, 우리에게 이 더러움을 선사해주는 존재는 바로 1001이었죠. 그럼 우리 1001을 x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1의 3승 더하기 1은 이 x의 3승 더하기 1이라는 거잖아요. 그때 얘 1001 곱하기 1000 더하기 1이래요. 그럼 1001은 아까 우리가 x로 고쳤잖아. 그러면 1000은 x에서 1 뺀 건, 1001에서 1 뺀 거니까 x 빼기 1 더하기 1 나누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래요. 근데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인수분해 공식.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얘 나누었을 때 몫이니까 나눈 식에다가, 자, 원래 있던 식은 나눈 식에다가 어떤 몫을 곱하고 거기다가 어떤 나머지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목적은 나머지가 아니라 이번엔 몫이에요. 그럼 얘를 구해볼게요. 근데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래.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 할 건 딱히 없잖아.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겠죠. 얘는 근데 지금 모양이 어때요? x세제곱 더하기 1을 마법의 숫자 1, 1은 1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네? 어허, 나 이거 많이 봤어. 어디서? 인수분해, 그 다음에 곱셈 공식에서.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우리 인수분해 공식대로 이용하면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그 다음에 각각 제곱한 거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거 x잖아? 근데 여기서 얘는 부호 바꾼 거. 얘 곱한 거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얘랑 같대요. 근데 봐봐. 얘는 봐봐요. 이거 안에 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어떤 qx의 나머지 rx네. 자, 근데 어서 많이 봤던 게 있네. 나눈다는 식이 여기 하나 그대로 있네요. 나누는 식이 이 안에 인수로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뭐야? 얘는 이 식은 x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은 나누는 식으로 나눴을 때 그대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뭐야? 나머지가 없어져. 나머지의 존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던 이 qx는 뭐가 되는 거야? qx는 나머지란다. 다른 식, 이 인수로 들어가 있는 이 나머지 말고, 나머지를 자꾸 나누는 식 말고 이 다른 식 x 더하기 1이 몫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같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몫은 지금 x 더하기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x 더하기 1이 몫이야. 근데 우리 아까 x 뭐라 그랬어요? 1001이라 그랬죠. 그러면 몫은 x에다가 1 더한 거래. 그럼 1001에다 1 더하는 거니까 1002가 우리가 찾는 몫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요거 치환을 하면 very 깔끔하게 쉽게 아주 술술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좀 더러운, 굉장히 풀기 싫은, 손대기 싫은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치환을 잘 이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경우,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은 꼭 다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고등학생의 기본 중에 하나예요. 고등학교 수학을 하겠다는 거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잘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나 인수분해 공식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가서 외워. 이걸 외우는 게 먼저야. 지금 이거 푸는 것보다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외우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은 꼭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문제로 GO! 자, 11번. 이번에도 우리 치환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얘 인수가 아닌 걸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가지고
인수가 아닌 걸 찾아내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같은 모양의 식이 보이잖아요. 그럼 얘를 치환하면 조금 더 편해진다는 거죠. 우리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4x를 대문자 a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a제곱 빼기 2a 빼기 15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얘를 인수분해하래. 인수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면 결국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얘 인수분해 요렇게 예쁘게 되잖아요. 크로스해서 곱해서 더하는 게 마이너스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면 a-5 그 다음에 a 더하기 3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아하,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아주 깔끔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치환을 한 목적을 다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치환을 풀어볼게요. a 대신에 아까 x제곱 마이너스 4x 대신에 a를 넣었으니까 a 대신에 이번엔 얘를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러면 끝난 거죠. 뻥이야. 아니야. 여기서 끝내지 마. 자, 가끔 이제 아직 치환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여기서 치환 풀고 아 끝났다 이러는데 아니야. 그러지 마. 안 돼요 진짜. 안 돼. 그러지 마. 자, 치환 풀었다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치환을 푼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뭐냐? 치환을 푼 상태에서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얘 치환을 푸니까 x에 대한 2차식 두 개 나왔잖아. 얘네 둘 다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 곱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거 마이너스 5랑 1 있잖아. 곱해서 자, 엄마야 보니까 되잖아. 이 봐. 자, 얘도 곱해서 3 되는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해주면 크로스하면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자, x 빼기 5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자, 두 번째 식 얘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2차식 곱하기 2차식을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총 이렇게 1차식에 4개 1차식 곱해진 형태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상태가 돼야지 인수분해가 끝나게 된 거예요. 자,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에 인수가 아닌 걸 찾으래. 인수가 아닌 거, 자, x-1 여기 있고, 마이너스 3 여기 있고, 마이너스 5 여기 있고, 플러스 1 여기 있고, x 플러스 3 없죠? 그럼 얘가 인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이 두 개 보이면 우리 얘 치환한 다음에 그 치환 문자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고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인수분해 다 됐으면 다시 치환을 풀어요. 치환을 푼 다음에 그 치환을 푼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는지 확인하고 되면 인수분해 한 번 더 하고 안 되면 그걸로 끝. 오케이?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인수분해에서 치환이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인수분해입니다. 자, 인수분해인데 이번엔 이 4차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래요. 4차식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으로 되는 게 없어. 그럼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뭐래?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안 할래나? 는 아니죠. 그죠?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자, 그럼 얘는 공식으로도 안 되고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것도 없을 때 그때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 바로 우리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였죠. 자,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하나 찾은 다음에 그 x값을 나오도록 하는 1차식과 어떤 3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놓고 그 3차식을 찾고 거기서 또 한 번 인수분해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일단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 얘를 찾을 때 우리는 x에 어떤 값들을 넣어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값의 후보군이 있어요. 자, 그 후보군은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의 후보군은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들 중에 하나. 얘는 개수가 지금 1밖에 없잖아. 개수가 1이잖아요. 그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1분의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들 중에 하나. 상수항이 지금 4잖아요. 그럼 약수는 1 또는 2 또는 4.
1분의 1 또는 1분의 2 또는 1분의 4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를 중에 하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 식이 0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x에다가 우리 심플하게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x에다가 1 대입하면 얘 1 빼기 1 빼기 2 더하기 6 빼기 4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랑 같이 날라가죠? 1 빼기 1 날라가죠? 0 됐죠? 와우, very easy하게 찾았죠? 자, 그러면 x가 1이라는 건 1 넣었을 때 이 식이 0 된다는 거는 얘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한 근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이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근이 하나가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이 1이 나오도록 하는 식이 하나 필요하죠. 그걸 이 1차식으로 만들 거야. 1차식에서 근이 1이 나와야 된다. 부호 바꿔서 x-1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근이 1이 나오도록 하는 1차식 하나랑 3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 3차식을 찾는데 그럼 이 3차식은 이 원래 있던 다항식을 x-1로 나누면 그때 몫이 이 3차식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나눠볼게요. 근데 좀 쉽게 나누기 위해 조리제법을 쓸 거예요. 조리제법. 계수들을 쭉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아까 1이었죠? 얘를 바로 넣어주고 조리제법 시작하겠습니다. 1, 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4, 0. 자, 요거 할 때 꼭 나머지 0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x-1이 인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인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돼야 된다는 거. Very important. very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인수정리 적용할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x-1로 나눴을 때 몫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여기 있는 이 3차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요. 근데 3차식이네? 얘 인수분해 한 번 더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를 한 번 또 찾아봐야 되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4차식 인수분해 했을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또 넣었을 때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럼 똑같이 x에다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얘는 1 빼기 2 더하기 4 얘 3이죠? 0 아니네. 그럼 1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x에다 또 이번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4 5네. 얘도 0 아니네. 그럼 x 마이너스 1도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올려서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 더하기 4 8이죠? 얘도 안 되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주어진 식은 이 마이너스 8 더하기 4 더하기 4. 두 개 더하면 8, 얘 마이너스 8. 다 더하면 0. x에 마이너스 2 넣으니까 얘가 0이 됐죠. 이 3차식이. 그러면 저 3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어떤 1차식 곱하기 2차식이 될 건데 이 1차식에서 x 아까 마이너스 2가 근으로 나오는 식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x-2가 근으로 x는 마이너스 2가 근으로 나오려면 얘 부호를 바꾼 x 더하기 2가 이 1차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2차식은 얘를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그 몫이 되는 거잖아. 그럼 아까 나왔던 결과 얘를 x 더하기 2로 한번 또 나눠보면 되는 거죠. 조리제법으로 똑같이. 자, 이렇게. 그럼 나는 몫인 얘가 인수분해했을 때 결과물인 이 2차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어진 이 4차 다항식을 인수분해 2번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2차식이 인수분해 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걸로 인수분해 끝.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양은 어디 있어요? 요 있네.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고차항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이렇게 공식으로 되거나 공식으로 안 되면 공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공통항이 있거나 그 둘 다가 아니면 나눈식이란다. 주어진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리제법. 자, 13번. 이번에는 px가 x세제곱. 자, 이런 식이 있을 때 이 px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p 1001의 값에 1001의 결과물에 각 자리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바뀐다는 이 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얘 한번 잘 봐보세요. 얘는 지금 x-1, x-1, x-1 연속으로 보이네. 그럼 얘로 한번 묶어봅시다. 쟤로 묶으면 px는 x-1 곱하기 a x-1의 제곱 더하기 b x-1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 이 모양 어디서 본 것 같아. 자, px라는 식은 x-1로 나눴을 때 몫이 이 식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0이다 라는 거랑 같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px 여기 있잖아요. 원래 식 주어졌잖아. 얘를 진짜 x-1로 한번 나눠봅시다. px, 자, 나누는 식이 1차 식이기 때문에 그냥 조리제법으로 바로 나눠볼게요. 자,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x값 써주시고 조리제법 해주시면 자, 나머지 0 나왔죠? 나머지 0 맞잖아. 그죠? 그러면 몫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몫이 나눴을 때 얘가 그래. x제곱 더하기 2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얘가 x제곱 더하기 2야. 근데 이 안에 또 x-1, x-1이 있네요. 그러면 이 몫인 이 부분을 또 x-1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또 x-1로 나눠주면 x-1로 묶어.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몫인 얘를 x-1로 한 번 더 나누면 얘가 몫이 되고 그때 나머지가 c가 된다는 거잖아. 아까 몫 얘였죠? 그럼 얘를 x-1로 한 번 더 나눠 볼게요. 그럼 더 나누면 1, 0, 아이고 0이래. 1, 3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자, 얘 나머지 아까 c였잖아. c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x-1 하나 더 있네. 몫이었던 a 얘를 x-1로 한 번 더 나누면 그때 나머지와 몫 이게 되는 거잖아. 얘를 x-1로 한 번 더 나눠. 나머지 몫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 몫이 1인 거잖아. 최종 몫이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b잖아요. 마지막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b. 그 다음에 그 전에 나머지 c. 그 전에 나머지 3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 PX에 대한 식을 A, B, C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식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PX는 X-1의 세제곱 더하기 2X-1의 제곱 더하기 3X-1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찾아냈잖아. 근데 이 식을 이용해서 P1001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P1001은 어떻게 되는 거야? P1001이라는 건 X 대신에 1001 집어넣은 거잖아. 자, 그럼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1001 집어넣으면 1001 빼기 1이니까 1000이잖아. 1000의 세제곱 더하기 얘
2 곱하기 1000의 제곱, 얘는 더하기 3 곱하기 1000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얘 제일 작은 게 3000이죠. 3000에다가 그 다음에 얘 앞에 0 3개 더 붙여주시고 앞에 또 2 붙여주시고요. 어우, 잘못했다. 0 3개 아니라 0 2개. 자, 여기는 지금 몇 개 나왔니? 7개 나왔으니까 또 0 2개 더 붙여주시고 이제 1, 예, 더한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계산한 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각 자리 숫자를 모두 더하는 값을 구하래요. 그럼 0이 아닌 자리 숫자는 1, 2, 3 있잖아. 1, 2, 3 다 더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6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가 반복돼서 곱해져 있는 게 보이면 우리는 얘를 주어진 식을 x-1로 3번 나눴을 때 각각의 목과 나머지를 가지고 나머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항식 얘를 인수로 가진대요. 그러면 이 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이 안에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이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얘랑 어떤 다른 식을 곱한 게 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얘가 인수로 있다는 건 뭐예요? 얘 지금 주어진 식이 인수로 가진 이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잖아. 마이너스 2,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인수분해하고 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어진 식은 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얘의 인수인 x 빼기 2랑 x 더하기 1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자, 이 식을 얘랑 얘로 나눴을 때 우리 나머지가 없어야 되는 거죠. 왜? 인수니까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다?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 없으면 우리 뭐 할 거다? 나머지 정리 써가지고 나머지 정리 썼을 때 그 결과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써볼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주어진 이 식은 얘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나머지 정리 한번 써볼게요.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한 x값을 원래 식에 집어넣은 게 나머지랑 같다. 그럼 나머지 0은 자, 얘 나누는 식이 0이 되게는 x값 2잖아요. x2를 원래 식에 집어넣은 거랑 같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얘 2의 3승이니까 8, 16 더하기 4a 더하기 2 빼기 b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 정리해주면 자, 4a 빼기 b 더하기 18이 0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요. 자, 두 번째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잖아. 여기다 또 똑같이 나머지 정리 한번 적용해 줄게요.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면 x값 마이너스 1을 원래 식에 집어넣은 게 나머지 0이랑 같다. 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쟤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 빼기 1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주어진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a 빼기 b 빼기 3이 0이랑 같다. 그러면 자, 얘는 지금 문자 2개 그다음에 식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자, 18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도 마이너스 3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문자 2개, 식 2개니까 우리 뭐 한다? 연립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빼줄게요. 그러면 3a는 마이너스 21 되니까 a가 마이너스 7.
자, A가 마이너스 7이면 자, 여기다 마이너스 7 집어넣어주면 B는 마이너스 10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 A랑 B를 다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2A 빼기 B였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4 빼기 마이너스 10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때요? 자, 인수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나머지가 0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가 빠르게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15번. 이 다항식이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한대요. 자, 중요한 건 뭐야? 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x-2의 전체 제곱. 이번에는 2차식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뭐야?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인수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자, 얘처럼 이렇게 얘를 인수분해하면 x-2의 제곱이 인수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얘는 근데 x-2의 전체 제곱은 x-2가 두 번 곱해져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x-2로 두 번, 한 번 나누고 그 결과를 한 번 더 나눴을 때 둘 다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진짜 나눠볼게요. 진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자, 1차식으로 두 번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리제법으로 할 겁니다. 계수 쭉 써주고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2 해주고 조리제법 해주면 a 예 2a 2a 빼기 13 예 2배 해주면 26 더해주면 4a 더하기 b 빼기 26 자, 또 2배 해주면 8a 더하기 2b 빼기 52 더해주면 8a 더하기 2b 빼기 56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머지잖아. 그럼 한번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x-2로 한 번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나머지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 몫을 한 번 더 나누면 x-2로 한 번 더 나누면 얘는 또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나눠 볼게요. 2로 한 번 더 나누면 a, 2a, 4a-13, 8a-26 더해주면 12a 더하기 b 빼기 52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때 나머지는 얘잖아요.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이 나머지가 0이 돼야 돼. 그럼 첫 번째 나눴을 때 나머지도 0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나누면 나머지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B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얘네만 따로 빼서 정리해 볼게요. 자, 근데 얘 2의 배수네 다. 그럼 난 따로 빼는 김에 양변 다 2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그냥 가져와 주면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우리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빼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8 A가 A 더하기 24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요? A는 3. 자, A에다 3 집어넣어주면 B는 자, 3 집어넣으면 B 빼기 16이 0 되는 거잖아요. 그럼 B가 16이 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A랑 B 다 구했죠. 그럼 우리가 찾는 결과값 A 더하기 B는 1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완전제곱으로 나눴다라는 거는 얘의 인수가 되는 x-2, x-2 얘로 두 번 나눴을 때 둘 다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가 돼가지고 실제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 나머지가 0이라는 식의 성질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완전제곱으로 나눴을 경우는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6번. 문제 되게 길죠? 근데 잘 봐봐요. 나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결국 나머지 정리 이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찾아야 되는 나머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항식 얘를 두 개 곱한 거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 그럼 우리 나머지 정리 바로 생각해보면 나누는식이 0이 되게 한 x를 원래식에 집어넣은 게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누는식이 0이 되게 한 x는 3이잖아. 이거를 원래식에 집어넣은 게 우리가 찾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x 대신에 3 집어넣은 거. 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f3 곱하기 g3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힌트로 주어진 게 요거 두 개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힌트를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자, 그러면 fx 더하기 g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래. 자, 이번 봐봐. 나누었을 때 얘기도 안 했어. 나머지만 얘기했잖아. 그럼 얘도 나머지 정리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한 x값 3이죠. 3을 원래식에 집어넣은 게 나머지 9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 대신에 3 넣으면 f3 더하기 g3이 나머지 9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항식의 제곱에다가 다항식의 제곱을 더한 거를 x-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1이 나왔대. 얘도 봐봐. 나누었는데 얘기도 안 해. 그 다음에 나머지만 얘기하잖아. 그럼 뭐예요 이게? 나머지 정리라고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나머지 정리.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3이잖아. 3을 똑같이 얘한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f3의 전체 제곱 더하기 x에다 또 3 넣었으니까 g3의 전체 제곱을 계산한 게 나머지 2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뭔가 보이네? 뭐가 보여?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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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3, G3, G3. 완전 똑같아. 그치?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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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3, G3, G3. 그러면 우리 그냥 F3, F3 이렇게 냅두면 보기 좀 헷갈리잖아. 그럼 우리 F3을 대문자 A라고 치환할게요. G3을 우리 대문자 B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찾는 거는 결국에는 그럼 A 곱하기 B를 찾는 거고요. 주어진 식 F3 더하기 G3은 우리가 바꾸면 A 더하기 B가 9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F3의 제곱 더하기 G3의 제곱은 21이라는 이 식을 또 A랑 B랑 바꾸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1이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요 A, B 찾는 게 목적이에요. 봐봐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9야.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주어졌네? 제곱 더하기 제곱, 우리 곱셈공식 변형 이용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 어떻게 구해요? 얘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서 2AB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라고? 아까 21이래요. 그럼 A 더하기 B는 뭐라고요? 아까 9라 그랬잖아. 9의 제곱 81에서 빼기 2AB 하면 되는 거네. 자, 우리가 찾고 싶은 2AB, AB 여기 들어있네? 좌변으로, 너는 우변으로. 그러면 2AB는 81에서 21 빼주니까 60 되죠. 그럼 AB는 뭐예요? 30. 우리가 찾는 AB가 30 됐잖아. 그러면 치환 풀어주면 이제 이게 F3 곱하기 G3이 30이 되는 거고, 이 F3 곱하기 G3은 우리가 찾는 이 FX 곱하기 GX를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였잖아. 그럼 우리가 찾는 이 문제의 최종 답이 3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마지막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나머지 정리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이런 문제들 연습해보면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자, 1단원 실력 마무리 문제는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자, 어때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연습하면서 우리 시험 준비 좀 차근차근 많이 해보시고요. 혹시 본인이 잘 안 되는 오늘 풀어봤던 문제 중에 잘 안 되는 유형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많이 자, 문제집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유형들이. 그걸 많이 연습해보면 분명히 도움이 잘 될 것입니다. 자, 연습만 많이 하면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고요. 연습 많이 하는 여러분 이번에 시험 잘 볼 겁니다. 그러니까 자,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2단원 마무리 문제로